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확률 변수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요. 표본 공간 X의 각 원소. 자, 표본 공간은 집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는데, 표본 공간이 집합이에요.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확률 실험을 해서, 확률 실험하면 어떤 그 결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결과는 이제 무작위적인 그런 그 실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들의 모임을 우리가 표본공간이라고 했고요. 표본공간 S의 그 집합이니까 각 원소가 있을 테고, 그 원소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 라지 X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공간이 주어지면 집합이니까 그것의 각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집합으로 보내는 실수집합이니까 함수값이 실수란 얘기예요. 네. 이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Rx가 아래 X에 가능한 모든 그 값들의 그 집합을 이제 이런 Rx라는 그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X가 함수니까 그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 값들을 다 모아볼 수 있겠죠. 그죠? Rx라고 씁니다. Rx가 유한집합이거나 가산 무한집합이면 X를 이산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Rx가 연속이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산적인 거하고 연속적인 거를 이제 구분해 놨는데, 각각 다 존재해요. 이 예를 통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라지 X에 대해서 Rx의 각 원소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이산 확률 분포,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Rx가 확률 변수 X에 가능한 모든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부르죠. 함수가 주어지면 치역을 우리가 정의했었습니다. 미적분과 득대해석 시간에 1학기 때. 그 치역이에요. 그 치역 Rx의 치역이니까 집합이죠. 그 집합의 각 원소에 대한 확률을 나타낸 것이 이산 확률 변수 X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이에요. 그죠? 동전 2개를 던지면 앞 동전 하나, 코인이 하나, 코인 2개가 있어요. 던져서 생기는 결과는 앞 또는 D죠. 그죠? 앞을 헤드라고 쓰고 뒤를 테일이라고 써서 H하고 T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지는 그 실험의 결과는 이런 HT의 페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본공간의 각 원소에 대하여 앞면 나온 개수를 X, 라지 X의 값으로 대응시키면 Rx 값은 이렇게 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0, 1, 0, 1, 2. 보시면 이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해쳐 보여하는 거예요. 다시. 이 보시면 이때는 H가 2개, 이때는 H가 1개, 이때는 H가 0개. 2개, 1개, 0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인 이 모습을 2개, 1개, 0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x 값은 0, 1,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X는 이산 확률 변수이며 확률 분포는 이 중간에 있는 표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 자, X에 대해서, X 값에 대해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 함수 값을 우리가 함수 값에 대응하는 확률 값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확률 분포라고 했었죠. 그죠? 이산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함수예요. Rx, 함수의 치역의 각 원소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 Rx가 여기서는 0개, 1개, 2개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이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표가 나왔느냐 보자는 거죠. 전체 개수는 4가지예요. 그죠? 이 4개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뭐 h하고 t가 같이 붙어 나온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없겠죠. 그죠? 그냥 다 깔끔하게 h 또는 tail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경우로 쓰는 네 가지인데, 자, 빵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tt.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게 4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겠죠. 전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그것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1인 케이스는 얘랑 얘인 케이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두 번째 동전이 뒷면. 그 다음에 TH로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뒷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앞면이 그런 케이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두 가지 케이스. 전체 네 가지 중에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는, 헤드가 두 개 나오는 케이스, 앞면이. 그러면 HH 나오는 케이스죠. 한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4분의 1이 되겠죠. 합쳐놓으면 어떻습니까? 전체 확률은 1이 되죠. 그죠?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전체 사건을 이미 우리가 그 전체 집합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해쳐 모여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성질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합쳐놓으면 그 B의 값들에 대한 합이니까 1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예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좀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이 확률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을 이 하단 세 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실수 모든 x에 대해서 확률값은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 그 샘플 스페이스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성질 특성에 맞게 해쳐 모여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쳐 모여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 수는 많아야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확률이 1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공집합인 케이스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정의됐던 이 확률 값은 px 값은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구간에 준비해야 되겠죠. x가 치역에 속하지 않는 그런 녀석들에 대한 함수 값은 확률 값은 0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px를 다 더하면 1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때 px는 px는 x를 이제 인덱스로 갔는데 이 x가 rx, 우리가 위에서 rx를 치역으로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예, 치역에 속하는 그런 x들을 이렇게 간단히 쓴 거다 하는 거 약속이에요. 그리고 x가 집합 a에 얹을 때 이 x에 대한 확률은 뭐냐? a에 속해 있는 모든 x들, 스몰 x에 대해서 확률값을 계산해서 서메이션 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 3.6을 보겠습니다.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 함수가 px일 때 우리가 기대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이 x 곱하기 px로 px를 곱한 그거를 자 그것의 x 인덱스에 대한 전체 그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dx. 이거를 x의 기대값, expecta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확률변수 라지 x에 상수를 곱하거나 제곱하거나 하는 등으로 만들어진 확률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같은 확률을 사용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확률변수 하나가 이산확률변수, 여기서는 이산확률변수 x가 주어졌어요. 그래 놓고 나서 걔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확률변수를 우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선형결합식을 통해서 a 라지 x 더하기 b라고 하는 그런 폼을 만들거나 또는 x제곱을 만들거나 이런 또는 이렇게 이런 다항식의 꼴로 만들거나 했을 때 얘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 기대값의 정의에 입각해서 걔를 계산을 해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변수에 대해서는 요 a하고 b가 상수예요. a 곱하기 2의 라지 x 더하기 b.
x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그런 값이다 하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안에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의 폼에 x는 이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그런 값인데 이 녀석에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대값이 계산되어진 그런 폼이 결과가 나옵니다. 또 EX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것의 기대값은 여기 x제곱 곱하기 px x의 n승꼴은 x의 n승 곱하기 px의 꼴로 대서메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한 기대값은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개수들 a, b, c를 곱한 그런 그 전체를 더한 그런 형태로 계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사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μ라고 이제 ex라고 이제 두면 그걸 u라고 표현할게요. μ. x의 분산 vx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데 기대값이 일종의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가 앞에서 자료량을 다룰 때 평균이라는 걸 정의했었죠. 그죠? 그 평균의 개념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었죠. 앞에서. 그래서 x 빼기 기대값의 제곱의 기대값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 x말 x 빼기 μ의 전체 제곱 곱하기 px에 대한 서메이션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x의 패딩 편차는 이 계산된 vx의 루트스퀘어 루트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 정의가 싫어서 내 마음대로 편집 편차는 이걸로 하고 그 기대값은 저걸로 할 거야 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의는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기호편을 해서 정의를 했는데 vx를 얘를 좀 풀어보면 얘가 x제곱 빼기 2μx 더하기 μ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기대값의 성기를 이용하면 여기요. 각각 2가 얘는 고정된 그런 값이니까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대값이 이렇게 변수들에 대해서 계산되어져서 2의 전체 라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μ 2x 더하기 μ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2x가 μ니까 여기다가 μ 넣어주면 마이너스 2μ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μ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제곱 빼기 μ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르누이 시행 이항분포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베르누이 시행 또는 이항 실험이라고 합니다. 단 두 가지의 결과, 성공 또는 실패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고요. 이때 성공 확률을 P라고 나타내고요. 실패 확률은 그러면 그것의 6번이니까 1/2 P가 되겠죠. 이러한 시행을 n의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나오는 성공 횟수 x의 확률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게 확률 함수 px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px는 n에서 x를 선택하는 그 조합의 방법, px승, 그다음에 1 곱하기 1 빼기 p의 n 빼기 x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x는 0, 1, 2 해서 n까지에 해당되는 숫자고요. 이 경우 x는 베르누이 분포 또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하고, 자, 이렇게 물결 표현을 합니다. x 물결 b np라고 씁니다.